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절망하고 뭐 돈이 조금 남아 있는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2011년에 여전히 이제 미국 교사 이름으로 특허를 냈었고요. 그 특허가 2013년에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든 것이 2013년 말 이때부터 IPTV 회사 통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해서 2015년에 그 시범 서비스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용 서비스는 시범 6개월을 해보고 문제가 전혀 없어야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클라우드 비용이나 모든 비용을 저희가 다 대고 그 대신 용역하는 형태로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시범 서비스 할 때까지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구조를 이제 그쪽도 좋아하고 저도 그걸 또 원했고요. 그럼 그렇게 투자를 하되 상용 모드로 가서는 무슨 용역비를 받고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업이다, 이건 우리 솔루션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수익을 내면 몇 %는 우리 거다 하는 식의 이제 딜을 하고서 시작을 했고요. 2016년에 이제 상용 시작을 해서 이제는 상용 시작한 지가 만 7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정말 너무나 단순한 아이디어를 막막하고 아무 대책이 없을 때 피할 길로 하나님 주셨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이 인터넷에 연결된 유료 방송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이 좋습니다. IPTV 가입자 수가 2,100만이 넘었는데 전체 가입자 규모가 전체 가구 수가 2,200만이 안 되니까요. 그런 수준의 유료 방송 가입자 비율, 그 중에서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형태의 유료 방송 가입자 비율을 가진 나라는 아주 작은 아일랜드 뭐 이런 데가 좀 일로만 보면 비슷하지만 거긴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를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이었어요. 그때 제가 뭘 아는 것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그 텔콤 인도네시아라는 사업자랑 한 2018년 이쯤부터 미팅을 했었는데요. 19년 말 뭐 20년대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어렵게 화상회의로 하면서 그래도 2021년에 코로나 와중에 상용을 텔콤 인도네시아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 모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SK 브로드밴드, LGU 플러스, 텔콤 인도네시아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 베트남의 VNPT가 상용 시작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늦게 인도네시아의 트랜스비전이라는 회사가 시작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 드디어 KT와 KT 스카이라이프가 올 후반에 상용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뭘 하는지, 저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TV 광고를 인터넷 광고, 유튜브 광고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채널, 같은 시간이라도 내가 보는 광고랑 옆집이 보는 광고가 다르게 타겟팅돼서 나가게 해주는, 결국은 셋탑박스에서 광고를 대체하는 그런 그 솔루션이고요. 그러려면 이 셋탑박스가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전제가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에도 아직도 여전히 케이블이거나 주로 유료 방송이라는 것이, 또는 위성이거나, 근데 위성은 인터넷 연결되는 셋탑박스는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냥 단방향으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기기죠. IPTV는 처음부터 인터넷 연결이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어떤 니즈가 생겼냐면 이제 유튜브도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디즈니도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소위 OTT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만두면 유료방송 사입자 입장에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리눅스로 된 셋탑 박스만 뿌려가지고는 유튜브를 넣을 수도 없고요, 넷플릭스를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포팅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장 쉽게 포팅하는 방법은 뭐냐면 구글이 이제 한 2015년부터 TV용 엔드로이드 OS를 만들어서 그걸 엔드로이드 TV라고 불렀거든요. 모바일하고는 다르게 TV는 타치가 된다든지 이런 UI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키보드 없이 예를 들면 간단한 리모컨 같은 걸로 조작이 가능한 그런 엔드로이드 TV라는 OS를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했어요. 굉장히. 그런데 2020년, 21년 지금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한 달 전 글로벌하게 보면 255 오퍼레이터, KT나 SK 같은 그런 회사들 255개가 한 달 전에 채택을 했는데 제가 엊그제 숫자를 보니까 이제 261개가 됐습니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셋업이 필요했고요. IPTV만이 아니라 위성방송 사업자도 인터넷 연결을 하고 케이블 사업자도 인터넷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박스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한 100만 대 정도는 위성이지만 방송은 위성으로 받지만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환경이 우연히도 저희는 한국의 IPTV 업자들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인터넷에 연결되는 셋탑 환경이 IPTV만이 아니라 위성이나 케이블로도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TV에서 같은 채널에서 같은 시간에 다른 광고를 보인다는 게 뭔지 한번 저희가 지금 안에서 3개 모니터를 각각 셋탑에 연결된 거를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같은 채널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2초, 1초 후에 광고 시간이 되면 다른 광고 나가죠. 사실은 셋탑 박스에서 광고를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다만 TV 광고이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뭐냐면 0.1초도 빨리 들어가도 안 되고 어쨌든 늦게 들어가도 안 되고 또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끝나야 됩니다. 스킵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동시 접속 사용자가 많다 하더라도 가다가 로딩 아이콘이 보인다든지 뭐 멈춰 있다든지 블랙 스크린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건데 저희는 저희가 똑똑해서가 전혀 아니고 저희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어진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셋탑을 보급하기 시작을 하는 그때에 적절하게 이제 이런 타겟 광고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자가 된 겁니다. 이제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호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보시면 시청자는 전혀 알 방법이 없고 시청자가 특별히 달리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TV 보시는 것처럼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집에 맞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 셋탑의 위치도 저희가 알고요. 그리고 시청 이력을 저희가 다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이 아이가 있는 집인지 예를 들어서 EBS 채널 하나만 보더라도 오전에 EBS를 보는 집은 거기는 어린이집도 안 가는 정말 유아가 있는 거고요. 오후 같으면 초등학생 수능 방송을 EBS로 자주 본다 그러면 거기에 고등학생이 있는 거예요. CNN 채널 같은 걸 가끔씩 본다 그러면 그 집은 어쨌든 영어를 그냥 자막 없이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가구 속성을 시청 이력만 분석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이 있는 집에만 아니면 이제 이 시장은 어디에서 저는
어떤 정점에 이르리라고 보냐면 하이퍼 로컬 광고라고 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만 50만 원어치만 TV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라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아주 소액 광고인데 이전에는 찌라시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 TV 광고는 뭐 꿈도 못 꾸고 유튜브 같은 것도 대상이 아닌 그런 그 광고주들을 뭐 10,000개씩 모은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큰 규모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동시에 광고를 몇 종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종류로 나눈다라는 네. 아니 지금 여기 화면이 3개니까 3개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지금 시청자는 많을 때 동시에 몇 개 다르게 셋탑 박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SK, LG 현재 상용은 1,100만 대 셋탑 박스 하거든요. 1,100만 대 광고 나가는 세트가 다 다릅니다. 1,100만 개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에 결국은 다 개인화된 광고 나가는 것처럼 여기는 그 단위가 셋탑 박스 단위입니다. 홈베이스 테일러. 예. 과일 드시면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사업 영역은 그걸 어드레서블 TV 광고라고 해요. TV마다 주소가 주어지고 TV 하나하나의 스크린을 따로따로 취급할 수 있는 것. 그걸 어드레서블 TV라고 하고요. 어드레서블 TV 광고 플랫폼을 저희가 이게 플래그십 프로덕트이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광고를 내고 싶은 광고를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저희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DSP들이 많이 저희에게 붙게 돼서 그걸 모아서 굳이 TV만 안 가도 되잖아요. OTT로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SSP,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상공인용 지역 광고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그 상가에 있는 필라테스 그 점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제일교육을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월 20만 원어치씩 50만 원어치만 60만 원어치만 석 달 광고한다 이런 게 지금 저희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왜냐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수요를 만들어야 돼서 DSP까지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돼 있고 결국은 여기는 주로 우리 쪽으로 보내지만 다른 데도 보낸다 남으면.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냥 이 어드레서블 그 TV 광고 저희 원래 시작했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복잡하니까 넘어가죠. 예. 이게 이제 디지털하고 어떻게 다른지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TV에서는 광고 시간이 2분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2분을 채워줘야 돼요. 1분만 하고 말아도 안 돼요. 그러면 방송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2분 1초가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애드 파딩이라고 하는데요. 광고 편성을 시간에 딱 맞춰서 해서 조금의 딜레이도 없이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나가는 게 핵심이고요. 이거를 실제로 보면 아까는 3개 스크린 보셨는데 이제는 하나 스크린에만 저희가 초점을 좀 맞출게요.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아직 한 10초 전이에요. 광고가 들어가기 전에. 이건 지금 채널 시간이고요. 이제 4초 전, 3초 전 광고가 시작되면 이 광고는 저희가 그 광고 영업하는 미디어 랩이라고 하거든요. 미디어 랩 코바코 같은 그걸 통해서 직접 한 광고입니다. 다이렉트 IO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2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건 직접 판매한 것이고 이거는 구글에서 끌어온 겁니다. 유튜브 광고 하려고 끌어온 거 저희가 끌어다가 TV 채널에 보낸 겁니다. OA는 오픈 옥션이라고 해서 광고 단가가 비딩으로 그때그때 실시간 경매로 정해져요. 원래 TV하고는 이제 개념이 다른 거죠. 이건 다시 다이렉트 IO로 온 겁니다. 결국은 저희는 2분을 채우는데 이 2분 동안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저희 목표니까 결국은 많이 주겠다는데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TV 광고 판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막걸리 이렇게 한두 잔씩 하면서 이렇게 미리 정해진 단가표 가지고 판매하는 거였다면
이미 디지털 생태계는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국은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마치 우리 주식 시스템 트레이딩 하듯이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그 방식을 TV에 도입을 한 거고요. 실제로 구글 오픈 옥션 디맨드는 정말 그 단가가 그냥 이렇게 플럭큐에이션이 심하고요. 이거를 이런 실제 TV 채널에 내보내는 그 아직 현재 시점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쪽 광고를 끌어다가 내보내는 데는 저희 말고도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도 오픈 옥션까지는 아니고 미리 단가 정하고 미리 이제 얼마나 노출할 건지 정하고 그렇게 판매하는 그걸 PG, 프로그래매틱 개런티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순전히 오픈 옥션으로 그러니까 리얼타임 비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단가가 정해지면서 이건 이 끝에 짜투리 시간이 남으니까 아무 때나 끝나도 좋은 이런 걸 필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2분은 꽉 채워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보시면 실제 광고만 딱 쌓다 보니까 한 3초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때 새로운 광고를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인하우스 광고입니다. 그런 걸로 하다가 딱 3초 되면 빼버립니다.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안드로이드 TV를 이제 쫙 아까 보셨던 그 현재 시점에서는 261개 글로벌 오퍼레이터에게 그들의 셋탑박스에 안드로이드 TV를 셋탑박스용 OS로 지금 채택하게 했잖아요. 근데 구글이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셋탑 통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를 보게 되고 그래서 구글이 돈을 벌고 또 하나는 이런 실시간 그 광고 시간도 자기들이 아까 그 저희가 구글 오픈 옥션 끌어다가 넣은 것처럼 자기네 광고를 우리가 끌어다가 넣어주면 구글은 한 20% 남짓한 커미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당연히 우리 같은 사업자가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유료 방송 그 플랫폼에 좀 채택이 돼서 그 다음에 구글 자기네 광고를 유튜브뿐만 아니라 TV로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들도 자기들이 깔아놓은 안드로이드 TV라는 기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트너가 된 거고요. 아직은 전 세계에 이제 2개 파트너 회사가 있는데 저희랑 러시아에 있는 모스트 미디어라는 2회사입니다. 그리고 AWS는 지금 우리 메가존 오셨지만 저희가 ISV 엑셀러레이트 파트너입니다. 국내에서 11번째. 이건 우리가 AWS 위에 올라가는 SaaS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그 고객이든지 우리 걸 채택하면 AWS는 저절로 팔리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기업 같은 데가 제일 큰 광고 대행사잖아요. 글로벌 스케일로 보면 그룹엠이 전체 글로벌 TV 광고 시장의 한 35%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엠도 TV 광고가 지금처럼 무차별 똑같은 그 광고가 전국에 똑같이 뿌려지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드레서블 TV 광고를 조금씩 계속 그 포션을 늘려가야만 TV 광고 시장이 죽지 않고 디지털 광고 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 그 플랫폼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특히 동남아 쪽 그 인벤 그리고 인도 인벤 때문에 그룹엠이 저희랑 지금 열심히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회가 오는데 저희가 일일이 그 동남아는 어떻게 해봤는데 중남미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거를 순전히 오게닉하게만은 들어가는 게 좀 힘들어서 글로벌 방송 사업자들하고 SI를 하는 또 글로벌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 그 나구라라든지 이데토 같은 그런 회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들을 저희의 세일즈 채널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탑박스 업체들도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미리 프리 인티그레이션을 한 뒤에 이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허들은요, 뭐 이게 핵심 특허인데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은 저희가 실시간 유료 방송 사업자하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IPTV 그 3사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도
위성 방송이지만 한 이제 애android TV를 채택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박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랑 이제 연관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OTT 쪽으로 TV를 넘어서 디지털하고 웹 쪽으로 지금 확대하는 것이 저희 하고 있는 일이고요. 1차는 동남아시아 시작했지만 인도, 중동, 남미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 10개 정도의 사업자, 국내에서 5개, 국외에서 5개, 이게 지금 그래서 한 전체 가구 수는 한 2천만 가구 정도 커버하는 게 목표고요. 2030년까지 100개 글로벌 오퍼레이터랑 일하고 1억, 그러니까 100 밀리언입니다. 1억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어드레스블 TV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 광고 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코바코, 예. 코바코. 예. 그거는 거기 컨트롤을 받는 건가요? 코바코는 저희의 영업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코바코는 저희뿐만 아니라 KBS하고 MBC의 독점 영업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코바코니까요. 제가 재작년에 SBSM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예. 광고가 영업할 만한 회사인데 네네네. 그런 데는 이제 다 망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매체가 있으니까 전체 시간이 이렇게 어드레스블 방식으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극히 일부이고요. 점점점 이제 기존 방식으로 판매가 힘들어지면 그 포션이 저희한테 조금씩 더 오리라고 봅니다. 여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예. 미디어 크리에이트 정혜선 대표 아시는 거예요? 예. 네. 그 광고가 올 때는 그러면 스트리밍으로 해서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동시 이 접속이 많아지면 이게 중간에 멈출 수가 있어요. 스타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리고 네트워크 망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프리캐싱을 합니다. 최소한 2분 광고면 앞에 1분은 프리캐싱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보여주고 있을 때 계속해서 끌어오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캐싱. 맞습니다. 예. 근데 애android를 채택을 하면 일단 플래시 메모리가 미니멈이 8기가고요. 보통 요즘은 16기가. 램도 한 2기가 내지는 4기가가 있어서 펑펑 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저희 쓰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이제 AWS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CDN은 보통은 그 어떤 사업자든지 자체 CDN이 있어서 그 CDN을 연계해서 씁니다. 예. 일반적인 CDN에 비싼 돈 주고 쓸 필요는 없고 오퍼레이터 CDN을 씁니다. 지금 애니포인트 미디어는 경쟁업체 여기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없자니까 경쟁 없다. 그러니까 국내는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KT도 이제 저희랑 POC 다 하고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 APEC에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세탑이 저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상황이 IPTV가 워낙이 보급이 잘 돼서 아무래도 남들은 보면 세탑박스가 저희 주식 좀 어떻게 거래 안 될까요? 저 여기 있으면 세탑박스가 앱으로 전환이 되는 추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OTT 쪽을 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하고 있는 여기에 얘기는 안 했지만 VMPT 같은 경우는 일부는 앱으로 돼 있고요. 일부는 웹, 일부는 또 삼성 스마트 TV는 타이젠, 그다음에 LG 스마트 TV는 웹 OS, 그 버전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뭐 아직은 작은데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뭐 저는 어쨌든 TV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전체 TV 광고 시장이 한 3조 정도 규모인데 그게 어드레스블로 1조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2030년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친해지겠습니다.